세종대학교 2009학년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소비와 욕망에 대해서 두 개의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1번에서는 단답 서술형 400자,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보다 긴 글을 요구하는 1000자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모의고사에서는 400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긴 글보다는 단답 서술에 무게를 두는 그러한 모의고사의 지침 방향을 밝혔고, 이러한 출제 경향이 올 세종대 논술시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만큼 개별 지문에 대한 독해는 생략을 하고 지문의 키워드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문항에 따른 실질적인 학생의 답안을 검토하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전개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소비를 인간의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소비란 인간이 소비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기쁨과 유용성을 느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심미적인 욕구 실현으로서의 소비 측면을 망각한 채 다만 갖고 있는 것에만 만족할 경우 소비가 실질적인 의미를 동반하지 못하는 환상 속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적이고 심미적 차원의 구체적인 행위에서 오는 소비의 기쁨, 이것을 제시문 가에서 중시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소비를 통해서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게 되는 현시적 소비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를 통해 자신을 남들로부터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사치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문 나에서 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이러한 소비의 2차적인 욕구를 모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소비 행위를 오직 기능의 관점에서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의복은 몸을 가리면 되는 것이고 음식은 생명을 연장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 이외의 모든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소비의 자극과 욕망의 추구는 모두 잘못된 것, 이러한 극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 기능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입장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게 된다면 간단한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동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굴러만 간다면은 그것이 기능적인 역할만 한다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욕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제시문 다의 논지이고, 이에 비해서 제시문 가에서는 심미적이고 미적 가치, 감각적 가치를 소비가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이러한 람보르기니를 통해서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우월적 위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연의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제시문 가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항에 따른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와 나에 나타나는 소비의 두 가지 측면을 기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400자 분량입니다. 모두 한 문단에 서술을 하고 있고 주제를 먼저 배치하는 가나다의 요약 비교, 이런 서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인간의 구체적인 감각적 욕구를 실현하는 측면과 사회적, 문화적 인정 욕구를 실현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해서 전체 모두 문장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과 관련한 가나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는 것, 이것이 세종대에서 말하는 비교 서술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가는 소비를 인간의 감각적이고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보고, 참된 소비란 인간이 소비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제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심미적 욕구 실현으로서의 소비 측면을 망각한 채 단지 소유하는 것에 만족할 경우 환상적 소비에 빠져든다고 경계한다, 뒷받침 문장입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은 소비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실현해 왔다고 말한다, 역시 주제문이 될 것이고, 따라서 소비를 통해 자신을 남들로부터 차별하고 싶어하는 사치의 욕망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역시 가나를 병렬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1번 문제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논제 2번에서는 논제 1의 답변을 토대로 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논제 1의 답변을 토대로, 즉 이것을 중심 지문으로 삼아
다에 대한 견해라고 하지만 다에 대한 뭐다? 비판적인 입장을 전개하라. 이렇게 논지의 중심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될 것이고 1200자 분량인 만큼 간단한 도입의 글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한 뒤 그리고 자신의 중심 내용에 있어서 예시를 활용하는 풍부한 글, 전형적인 긴 글의 작성법을 세종대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한 현대 산업사회는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소비사회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소비나 사치스러운 소비는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의 일반론을 토대로서 간단한 도입을 전개를 한 뒤 제시문 가완화는 소비사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가 갖는 두 가지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가완은 소비를 인간의 구체적인 감각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소비를 인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인정 욕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가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역시 다의 분석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문 다는 소비와 관련된 이들 욕구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소비 행위를 오직 기능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의복은 단지 몸을 가리면 되는 것이고 음식이란 생명을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복은 오래 입을 수 있는 자가 중요할 뿐 곱고 아름다울 필요가 없으며 음식은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인간이 남을 속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자신의 감각적 욕구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각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속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분명 빈곤을 이기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순기능을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 욕구라 할 수 있는 감각적이며 심미적인 욕구와 사회적 인정 욕구를 무시할 경우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 부분이 바로 중심 논점으로 자리 잡은 채 이제 비판적 서술의 나머지가 이어져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심미적 욕구나 사회적 인정 욕구와 같이 생존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이룩한 모든 찬란한 문명은 생존을 넘어선 소비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미적이며 감각적인 욕구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인간이 있었기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예술과 학문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음식 문화의 고도의 발전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죄악시하던 스파르타보다 소비가 권장되던 아테네에서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시를 통해서 중심 논지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판적 글쓰기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매듭말 부분이 됩니다. 현대 소비사회가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에 대한 지나친 금욕주의적 태도 역시 사회문화적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결국 답안지는 도입을 토대로 제시문 가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를 분석하면서 다의 한계점을 지적한 뒤 중심적인 비판적 논의에 예시를 포함시켜서 다시 매듭말을 젓는 전형적인 1200자의 긴 글의 작성법 이것을 세종대 측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칩니다.